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또 미국이네요. 미국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값이 급변하는 나라가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부럽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당연히 에너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림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의 에너지 잉여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에너지 잉여량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생산량, 에너지 생산량에다가 소비량을 뺀 거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1950년도부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잉여량이 가장 많았었던 시기가 최근이고요. 그리고 잉여량이 없었던, 즉 에너지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05, 06, 07, 08년도 이 시기가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요.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3년도 미국의 에너지 잉여량 수준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입니다. 가장 많은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55% 수준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잉여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55% 수준. 이게 더 늘어날 것이냐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증가폭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05년 당시 자금률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68.7%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70% 내외의 낮은 자금률은 08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금률이 낮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2000에서 2010년도에 중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중국 역시 에너지 수입을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두 거대국의 에너지 수입량 증가는 결국 유가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08년도 유가가 140, 150불까지 가는 강세를 시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수입액도 급증했죠. 물론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다만 자금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2001년 대비 05년도의 미국 에너지 소비량은 한 3.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입액 같은 경우는 154% 증가한 3천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05년이었고요. 그런데 08년도에는 이때 유가가 150불 갔을 때 미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5,019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레코드 하이 수준이었죠. 이후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수입액은 줄고 있고요. 그런데 08년도 시기에 또 하나 나타났던 특징이 하반기 때 리만 브러더스였었죠. 또 08년도에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역대급으로 낮아졌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었다는 것이고 하반기에 리만 사태가 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지면서 달러도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 이 시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은요, 2010년도 이후에 급격한 반등을 보입니다. 이게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때문이었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요, 에너지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은 상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이후부터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달러면은 유가 강세, 강달러면은 유가 약세, 이런 식의 논리를 폈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요, 달러 인덱스와 유가 흐름이 거의 같아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에너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풀었었던 달러, 에너지 수입을 통해서 풀었었던 달러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수출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전과 같은 약달러 유가 강세, 강달러 유가 약세 이런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변하게 된 거죠. 급격한 변화가 지난 한 10년간 나타났습니다. 23년도 작년 기준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은요 109.8%입니다. 거의 110%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10%의 잉여가 규모로 따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55% 정도에 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미국은 에너지 자립의 고착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이 에너지 자립의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한 게 어떤 아이템인 거냐라는 거죠. 원유냐, 석탄이냐, 가스냐인 건데 가스입니다. 가스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게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이 작년부터 전 세계 LNG 수출국 1위를 찍었던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현재 바이든 정부가 LNG 수출에 대해서 허가 승인 잠정적 중단을 하기는 했으나 현재 계획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감안하더라도 한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이제 미국에서 준비가 되고 있죠. 이거는 결국 미국의 가스가 소비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현상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거는 결국 셰일오일, 셰일가스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의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화석 연료 기준으로 에너지 증가,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가스입니다. 근데 가스는 최근에 어떤 아이템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투자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의 안정성 역시 높지 않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은 뭐 태양광은 발전을 못 하고요.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은 발전을 못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남은 과도기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스 발전이라는 거죠. 뭐 원전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원전도 하나 짓는데 10년, 15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AI나 또는 EV 차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야.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부족한 전력을 뭐로 메꿀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스 발전일 수밖에 없고요. 뭐 우연인지 아니면 미국이 운빨이 하늘을 찔렀던지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에너지원은 또 천연가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 에너지적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마찰이 발생하는 중국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08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까 08년도에 미국의 에너지 수입액이 제가 5,019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08년도에 중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한 700억 달러 정도였겠죠. 그런데 23년도 중국의 에너지 수입액은요. 5,144억 달러로 이전 미국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미국도 뭐 당연히 일부 에너지 수입하죠. 미국이 작년에 에너지 수입한 게 한 2,500억 달러. 중국이 작년에 수입한 게 5,144억 달러. 여기에 이제 미국은 에너지를 실수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팅하면은 수입을 통한 거는 거의 이제 제로 베이스 또는 마이너스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경제가 커가면 커갈수록 계속해서 에너지 수입을 늘려야 될 겁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에너지 자립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원유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왜 중국이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풍력과 태양광에 저렇게 많은 돈을 쏟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건 에너지 부족은 결국 수입을 통해서 메꾸는데
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중동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북미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결국에 에너지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신재생 쪽으로 일단 발현이 됐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도 뭐 줄여서 쓸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기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가는 상황 하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석탄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 AI 시대가 왔을 때 막대한 전력 소비가 증가할 거야. 그거를 가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밖에 없죠. 미국은 지들이 생산해서 지들이 발전하니까.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석탄에 대한 압도적 의존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당연히 뭐 크게 향후 10년간은 변함은 없겠으나 중국도 2060년까지 카본 제로를 목표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 변화는 필요할 텐데, 그런 정책적 변화는 에너지 자립 쪽으로 방향성을 맞춰가야 되지만 그거를 이루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가 계속 산적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전 세계 전력 수요량이 한 6%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다, 맥시멈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6%, 이거는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숫자는 달라집니다. 뭐 전망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빌 게이츠가 현재 전력 소비량보다 6% 정도 늘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6%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글로벌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1700테라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럼 1700테라와트시는 어느 정도야? 일본의 전력 소비량이 1020테라와트시고요. 한국의 전력 소비량이 600테라와트시. 두 나라를 합치면 1620테라와트시. 빌 게이츠가 말한 6% 정도 전력 소비가 증가할 거야. 1700테라와트시. 한 나라로 딱 치면요, 1700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연간 소비하는 국가는 인구 14억이 넘는 인도입니다. 인도 수준입니다. 막대한 양입니다. 그거를 수입한 에너지 돌려서 공급을 해줄 거야? 아니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 지금까지 미국이 1970년 초반 이후 모든 에너지에 대해 관련된 결제를 달러로 하자라고 사우디하고 협의를 한 게 한 74년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 패권은 지속이 됐잖아요.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앞으로 에너지는 뭐 제가 죽고 난 다음이겠지만 3, 40년 후에는 페트로달러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재생으로 또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많은 에너지가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페트로달러는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면 미국이 향후에 주도적으로 패권을 쥐고 나갈 게 무엇이?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결국 뭐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일 수 있겠죠. AI, 반도체, 테크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기가 막대하게 소요돼. 그거를 가장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야.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패권은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에너지적 측면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